자, 반갑습니다. 배동찬 교수의 신혼 더운 이야기의 배동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리 인상 그것보다 더 두려운 것이 있죠. 미국 국채 2년물인데요. 어때요, 여러분? 요거 그래프를 보시면 1년 전 금리랑 현재 금리, 그 1년 전에 최저가 0.14였고 현재 최고 금리가 2.52%죠. 따라서 1% 이상 올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미국 국채 10년물인데요. 1년 단위로 또 놓고 보더라도 최저 금리일 때는 1.23%에서 현재는 최고 2.7이라는 거죠. 이것만 놓고 보더라도 금리가 10년물로 볼 때는 한 1.5% 가까이 미국발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미국 국채 10년물을 우리가 지켜보는 이유는 미국 주택담보대출 금리, 즉 미국의 그 모기지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모기지론의 대출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눈여겨봐야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미국 국채 10년물이 이렇게 금리가 인상되고 있다는 얘기는 미국에서도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인상한다, 이렇게 예측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미국 국채 금리가 오르는 이유는 지난 2월 달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폭이 7.9%였다는 거죠. 요 당시만 해도 40년 만에 최대폭으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올랐다. 말 그대로 2월 달에 물가 지수, 한 달간의 물가 지수가 7.9%라니 거의 폭등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요, 미국 3월 달 소비자 물가 지수 또한 8.5%나 상승했다는 거죠. 또 40여 년 만에 최대폭을 갱신했다는 겁니다. 기록을 세워서 좋다. 그렇죠? 올림픽 기록을 세워서 좋다. 이거는 새로운 기록을 갱신했다고 좋아할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 우리들의 생활 물가 지수가 이 정도로 상승했다는 것은 엄청나게 상승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원자재 가격 상승과 또한 전기요금, 가스요금 다 올라간다는 얘기고, 기본적으로 이제 밥상 물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처럼 물가가 다 올라간다는 이야기예요. 더 나아가서 본다면 부동산 가격, 주택 가격 또한 상승을 의미한다는 얘기죠. 따라서 미국의 FOMC는 물가 압박에 미국은 빅스텝을 예고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5월달에서 7월달 금리를 0.5%씩, 우리는 0.25%씩 상승을 했는데 앞으로 미국은 빅스텝으로 0.5씩, 그러니까 빅스텝, 크게 올리겠다, 이런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렇다면 이처럼 미국의 중앙은행 기준금리를 현재는 0.5인데 이를 5월달, 6월달, 7월달 매달 0.5%씩 올리게 되면, 이러한 빅스텝을 밟게 되면 한순간에 미국 중앙은행 기준금리가 2%가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진짜 엄청나죠. 그동안 금리가 0.25밖에 안 되다가 그렇잖아요. 이러하니까 우리나라 또한 영향을 받겠죠. 따라서 한국은행에서는 어제 국내 기준금리를 1.25%에서 0.25%를 상승한 1.50%로 기준금리 자체를 올렸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도 채 1년도 안 돼서 1% 가까이, 즉 2021년 7월달 같은 경우는 0.50%였죠. 그런데 현재는 1.50%니까 1년도 안 돼서 기준금리가 1%가 올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금리 인상을 하게 된 이유, 그거야 어떻게 보면 또 간단하죠. 첫 번째로 본다면 소비자 물가지수, 국내 또한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7.9%, 8% 이처럼 소비자 물가지수가 급등했는데 우리나라 또한 소비자 물가지수가 4.1%나 인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염두를 뒀다라고 봐야 되겠죠. 또한 두 번째로 본다면 미국 연방준비제도 FOMC의 빅스텝, 이제 0.5%씩 쭉쭉 올리겠다는 거잖아요. 따라서 현재 미국은 0.50%에서 2%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도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세 번째로 본다면 강남 아파트 가격이 반등했죠. 따라서 부동산 쪽으로 몰릴 것 같은 이러한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대통령 선거 끝난 이후 윤석열 후보가 이제 당선인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규제를 푼다라고 하니까 강남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꿈틀꿈틀 그랬다는 거죠. 따라서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인상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말이 있죠. 흔히 경제는 심리다. 맞아요. 경제는 심리죠. 아무튼 대한민국을 움직이고 전 세계를 움직이는 그런 돈의 흐름, 이러한 돈의 흐름 경제도 결국 심리라는 거죠. 따라서 금리가 인상이 되면 우리의 지갑이 얇아진다는 얘기예요. 지갑이 얇아진다는 얘기는 결국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따라서 경제는 심리다. 금리 인상을 하는 원인으로는 소비를 축소해서 소비자 물가지수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하는 그러한 행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동산 또한 마찬가지죠. 부동산도 심리다. 그래요. 부동산도 심리를 잘 캐치를 해야 되겠죠. 파는 사람의 심리를 읽을 줄 알아야 되고 사는 사람의 심리를 읽을 줄 알아야 되고 또한 정부가 어떤 부동산 정책을 펼 것인가 그리고 부동산 정책을 폈다면 왜 폈는지 이런 정부의 심리 또한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흐를 것이다를 예측 가능하다는 겁니다. 부동산 가격을 우리가 예측이 된다면 그나마 위험은 축소하고 수입은 증대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공부를 한다 또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튼 부동산 또한 심리인데요. 금리를 인상했다. 그러면 은행 이자가 증가된다는 거죠. 연끌, 비투를 한 경우 이자 부담이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감소한다. 이런 효과를 정부는 노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안 그래도 윤석열 당선인의 당선으로 부동산 투자 분위기가 그렇죠. 부동산 시장에 지금 봄바람이 또 불고 있는 와중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부동산 심리를 억제하기 위한 또한 부동산 수요를 감소하기 위한 금리 인상은 한국은행에서 당연히 또 필연적으로 할 행위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금리 인상보다 더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가계부채가 작년 연말 기준으로 해서 무려 1845조라는 이러한 돈이 가계부채, 즉 우리나라 가계의 빚이라는 거예요. 만약 기준금리를 0.25%를 인상을 한다면 가계빚에 의해서 이자 증가되는 폭이 3조 2천억 원이라는 돈이 증가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면 현재 1%가 올랐지 않습니까? 작년부터 올해까지 1%의 기준금리가 올랐다고 하면 가계부채 증가가 13조나 된다는 얘기예요. 엄청난 금액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13조가 돈을 빌린 사람 입장에서는 부담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큰일이라는 겁니다. 특히 이러한 빚 중에서요. 연령별 가계부채 증가율인데요. 파란색이 청년층입니다. 청년층을 놓고 본다면 2019년 4, 4분기 때는 청년층이 가계부채 증가율이 1.1%밖에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2021년 2, 4분기에는 무려 청년층의 가계부채 증가율이 12.8%까지 상승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올랐지 않습니까? 2019년도 4, 4분기에 비해서 이 정도나 올랐다는 얘기예요. 12배가 올랐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이러니 청년층의 가계부채가 걱정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여기에 지난해 말, 그러니까 2021년 말에 자영업자 대출 잔액이요. 무려 909조인데요. 이는 코로나가 발생하기 이전에 자영업자의 빚이 2019년 말에는 684조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코로나 발생 이후 정부에서 소상공인들한테 돈을 풀었지 않습니까? 대출을 막 풀어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1년 말에는 소상공인의 자영업자의 대출 금액이 909조나 된다는 얘기예요. 684조에서 909조, 무려 32.8%가 급증하였다는 거죠. 따라서 지금까지야 금리 인상 0.25%씩 올라간 거, 지금까지 1% 작년 대비 1% 올랐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럭저럭 버틸만 하다. 그럭저럭 버틸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겠지만은 진짜 걱정은 미국에서 앞으로 빅스텝을 예고했다는 얘기예요. 몇 달 사이에 0.50%에서 이제 2%로 땡기면
그러면 국내 기준금리 또한 2%까지 올라간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영끌을 한 사람들, 비투를 한 사람들, 자영업자들에게 정말 큰 타격이 다가온다라고 예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영끌 비투를 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만약에 채무불이행, 즉 이자를 갚지 못해, 그러면 부동산 가격은 긍정적 요소보다 부정적 요소가 더 증가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들을 수 있겠죠. 따라서 금융당국에서도 이러한 부분은 당연히 알 수 있겠죠.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중점에 두고 이제 금융정책을 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에 미국발 금리 인상이 더 가파라지기 전에 그래서 우리나라도 어제 부랴부랴 0.25% 기준금리를 올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튼요, 금리 인상. 지금 부동산 시장에 지금 부동산적으로 보면 봄바람이 불기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금리 인상이 부동산 수요를 어느 정도는 진정시킬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상까지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